안녕하세요, 블랙선입니다. 자, 삼성전자에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.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. 자, 바로 인텔의 경쟁업체죠. AMD의 이 CPU와 GPU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. 현재 AMD 역시 이 늘어나는 주문으로 인해서 CPU와 GPU의 생산 확대가 시급한 과제인데요. AMD는 현재 대만의 TSMC를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웨이퍼 기준으로 분기당 월 15만 장 내외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, 자, 이 중에서 80%를 콘솔, 프로세서에 할당한 상태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최근 PC와 서버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CPU와 GPU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생긴 것이죠. 바로 애플입니다. 현재 TSMC의 최대 고객은 애플입니다. 애플은 현재 모바일 AP와 노트북 PC용 CPU를 이 TSMC에서 외주 생산하고 있고, 특히 5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미국의 반도체 시장조사기관에서는 이 애플이 현재 TSMC의 매출에서 23%를 차지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. 하지만 5나노 공정에서는 애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. 최대 80%까지도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애플이 올해부터는 이 TSMC의 외주 물량을 지금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는 겁니다. 현재 AMD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애플의 물량 때문에 생산을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인데, 자, 올해부터 애플이 이 외주 물량을 더 늘리겠다고 하니 골치가 아플 겁니다. 한간에서는 이 AMD가 TSMC의 생산 할당 협상에서 이 애플의 후순위로 밀렸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AMD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 건데 이 사고 싶은 만큼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라서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겠죠. 자, 차선책이 없다면 이 하염없이 TSMC를 바라보고 기다려야겠지만, 다행히도 AMD에게는 삼성전자라는 차선책이 있습니다. 자, 현재 7나노 이하의 EUV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뿐이죠. 그래서 AMD는 이 생산의 다변화를 생각했을 것이고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. 자, 반도체 업계 또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AMD가 이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는 이 젠4 아키텍처 기반의 CPU와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GPU입니다. 이 5나노 공정 기반의 CPU와 GPU를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하게 될지, 아니면 이 5나노 이하의 차세대 제품을 생산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요. 왜냐하면 이 당장 이 CPU와 GPU의 위탁 생산 거래를 체결한다고 해도 양산까지는 최소 1,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.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 AMD의 제품을 생산한 경험이 없어서 설계도 공유부터 라인 조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초미세 공정으로 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라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자, 업계에서는 연내 계약 체결 시 2022년 하반기 3나노 라인에서 첫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계약이 성사가 된다고 해도 당장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. 자, 그렇다고 해도 AMD와 같은 이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게 되면 향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엔비디아, 퀄컴, IBM 등에 이어서 AMD라는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다면 이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한 번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어서 이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죠. 특히 삼성전자와 AMD 양사는 지난 2019년 6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. 자, 바로 삼성전자의 이 모바일 AP인 엑시노스의 차세대 제품부터 이 AMD의 GPU를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. 자, 지난번 엑시노스 2100을 공개하면서 이미 한 차례 언급하기도 했죠. 삼성전자는 이 AMD의 GPU를 사용하고 AMD는
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양사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삼성전자도 혹시 이런 큰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. 어차피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이 GPU를 AMD 것으로 사용하면서 이 성능 개선도 이루고 그걸 계기로 AMD를 이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사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적인 그림 말입니다. AMD 역시 최근 경쟁사인 인텔과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이 공급망 확보는 필수인데요. 자, 삼성전자와 AMD 모두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. 자, 삼성전자가 AMD마저 끌어오게 된다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. 자,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올 초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와 퀄컴, 엔비디아 등 세 곳을 이 8에서 5나노 공정의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. 거기에 AMD까지 가세를 한다면 삼성으로선 이 세계 5대의 팹리스 회사죠. 퀄컴, 브로드컴, 엔비디아, 미디어텍, AMD 중에서 세 곳을 고객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. 물론 TSMC와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이긴 합니다. 이 TSMC는 보시는 것처럼 세계 1위의 기업이죠. 애플을 비롯해서 브로드컴, 퀄컴, AMD, 미디어텍 등 이 글로벌 팹리스 업체를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TSMC는 30년이 넘게 파운드리 사업만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자,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막 이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단계죠. 자, 그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. 특히나 5나노 이하의 공정에서는 6대4 정도로 이 삼성전자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. 앞으로 파운드리 공장 증설과 함께 이 기술력으로 인정까지 받게 된다면 향후 글로벌 고객사들의 주문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현재 파운드리의 시장은 이미 TSMC와 삼성전자 양강의 과점 구도로 굳혀져 가고 있는데요. 한때 경쟁자였던 이 글로벌 파운드리의 기술력 부재와 미국 제재로 인한 SMIC의 쇠퇴 등과 맞물려서 두 업체 간의 과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 5G의 확대와 인공지능 AI, 자율주행차,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아마존, MS,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의 이 데이터 센터 투자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이렇게 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텐데요. 자, 파운드리의 규모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죠. 자, 옴디아에 따르면 2019년 600억 5,400만 달러 수준이던 이 파운드리의 시장 규모가 2020년엔 681억 7,700만 달러, 그리고 올해는 738억 3,4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특히 디램의 상승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이어지면서 올 한 해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자,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주춤하고 있긴 하죠. 하지만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. 저는 최근의 조정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. 자, 여러분도 각자의 판단에 맞게 좋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